2020년 1월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취업 준비에 한창이던 20대 청년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여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라고 합니다. 네,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의 통화는 무려 11시간 동안 지속됐습니다. 이 시간 동안 청년은 인턴을 하며 모아둔 420만 원을 인출해서 전북 순창에서 서울로 갔습니다. 돈을 넘기고 난 뒤 연락이 닿질 않자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던 청년은 결국 억울하다는 말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청년의 휴대전화에는 이 모든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어디 먼 여행 갔다 생각하고 다들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주세요. 방금 그 마지막에 들으신 그 얘기가 진짜 마지막으로 20대 청년이 이 가짜 이 김민수 검사라는 놈한테 사기를 당하고 나서 진짜 유언으로 남겼던 그 육성입니다. 자, 백 기자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 기억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사건 자체는 2020년에 벌어졌는데 현재 1심 그리고 2심 판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2020년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설 명절을 앞두고 이 28살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김모 씨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김민수 검사인데요. 대포 통장을 통한 범죄에 연루가 되신 것 같아요. 협조 안 하시면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리고 처벌하겠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전화통화가 시작이 돼서 무려 11시간이 이어집니다. 피해자는 시키는 대로 가지고 있는 모든 돈 420만 원을 인출을 했고 순창에 살고 있었는데 서울까지 이동합니다. 그리고 돈을 마포구에 있는 한 주민센터에 택배함에다가 넣고서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틀 동안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전화기만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지금 영상이 나오는데요.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피해자 김 씨입니다. 휴대전화를 끊지 말라고 했습니다. 11시간 동안. 그래서 저렇게 이어폰을 귀에다가 꽂고서 누군가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이 지금 보입니다. 당시에 울먹거리면서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만 딱 들으시면 아이 뭐 저런 거에 저렇게 속아 넘어갈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확실히 제 주변에도 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이건 진짜 당해보지 못하면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승현님 진짜 이 청년 역시도 그 전화를 끊으면 너 진짜 큰일 난다 계속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이게 본인 실수를 어떻게 하다 딱 한 번 끊어졌었대요. 그 막 진짜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피가 한번 거꾸로 이제 치솟았던 경험이 있는데. 뭐 다들 공부하셨고 다들 이 자리까지 오셨을 때 공부를 준비하는 그 수험생 입장에서는 내가 범죄와 연루되어 있으면 아까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시생의 미래가 지워지는 거잖아요. 나는 하등의 잘못이 없는데 내가 지금 범죄와 연루되어 있고 지금 첨단수사 팀장이라는 김민수가 전화해서 전화 끊으면 인생 없어진다고 말하는 그 수험생의 마음은 제가 100번을 이해해도 100번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런 말 했습니다.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되었다. 전화 끊으면 구속된다. 당장 현금 찾아서 주민센터 물품 보관함에 갖다 넣어두라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 김민수 아까 저희들 다 들으셨죠? 김민수 팀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다른 어떤 그 사람의 중국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전형적인 서울의 목소리로 나왔기 때문에 1세대 보이스피싱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찰이 이제 수사에 나섭니다. 가짜 김민수 검사, 그러니까 그 이름 하나, 단서가 달랑 그 하나뿐이었는데 팀장님, 어떻게 해서 이 자를 잡은 거죠? 그렇습니다. 김민수 검사는 사칭한 인물인데 사실상은 그 조직원 중에 한 명을 검거를 했는데 그 조직원이 그 김민수 검사라고 사칭한 조직원이 같은 사무실에 근무를 했던 거예요. 근무를 했었는데 이 보이스피싱범들이 중국에서 보이스피싱한 돈 자금을 가지고 유흥업소에서 흥청망청 쓰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 김민수 검사 사칭한 얼굴이 있었던 겁니다. 일당을 인상 차이는 알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한 그 1년 가까이 중국 항공기에 한 1만 명이 정도가 들어왔는데 일일이 얼굴을 대조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신원을 특정을 했어요.
그렇지만 중국에 있으니까 공부를 못 하는데 예.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일당이 한국으로 들어왔던 거죠. 뉴스를 보고 이제 피하려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자택에 숨어 있는 거를 신원을 특정이 됐으니까 잠복 끝에 그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을 검거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일단 그 신분증을 저희가 신분증에 있는 사진도 이제 실제 저자의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진짜 저 인간의 정체는 뭐였습니까? 그냥 40대 무직자예요. 신분증도 보면 뭐 대검 중수부, 대검의 중수부가 없어요. 뭐 그렇죠. 그런 식으로 뭐 이건 일반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건데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 무직자이기도 하고 이 사람도 당연히 무직자고요. 콜센터에 아마 점조직하는 연락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보이스피싱 조직이 구조적으로 다 점조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총책은 뭐 외국에 있고 이 사람은 원래 텔레마케터 하면서 전화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전화해서 받아들인 돈에 대해서 한 15% 정도 이익을 남기는데 이렇게 어떤 한 청년을 극단적으로 몰아가고 본인이 받은 돈은 6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참. 자, 그렇다면 당시 이 김민수 검사 일당을 잡았던 형사님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북 지역에 있는 폭력배가 중국에 넘어가서 범죄 단체를 꾸렸고 이제 조직원들끼리 가명을 사용하고 조직원들끼리도 서로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사무실을 옮겨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원들 간에도 서로의 인적 사항이나 특징이나 뭐 성명 등을 몰랐고. 아유, 팀장님 진짜 이런 놈들 어떻게 좀 방법이 없으니까 진짜 문자 그대로 발본색원 뿌리까지 그냥 확 뽑을 수 있는 발본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조직원들이 뭐냐면은 이 가짜 김민수가 속한 범죄 조직이 약 100억대 정도의 보이스피싱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5년 8월부터 5년 동안 칭따오, 수저오, 하얼빈 정지에서 이제 그 콜센터를 차려놓고 했는데 그 차려놓고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검찰청을 사칭하거나 아니면 금융기관을 사칭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돈을 빌려주겠다 아니면 아까처럼 검사처럼 사칭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속였는데 한 300여 명이 피해자를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돈을 들어오게 되면은 각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팀장, 조직원 각 지위대로 분배를 하는 거예요. 돈을 분배해가지고 이제 주는 건데 이 범죄 조직의 체계화를 즉 조직들을 보게 되면은 통솔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중국에 가가지고 체류 만기 3개월 전에는 국내로 가지 말아라, 한국으로. 또 하나 뭐냐면은 조직원끼리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가명 사용한 이유는 뭐냐면 혹시라도 검거될 기회에 본명을 알 수 없도록 가명을 사용을 했고요. 참. 그리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이 위챗이라고 아십니까? 저도 위챗 쓰는데 위챗이나 QQ를 사용해가지고 메신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추적이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단속이 예상되면은 사무실 자체를 옮기는 거예요. 다른 곳에. 그래서 옮기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무실이라든지 그 본부를 검거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경찰분들이 1만여 명의 사진을 대조해 가면서까지 저자를 잡은 겁니다. 이번 사건의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그런데 줄고 또 줄고. 자, 이 가짜 김민수.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판사님 죄송합니다. 판사님 죄송합니다. 유족들한테는 눈길 한번 주질 않고 아이고 판사님 죄송합니다. 그렇죠. 금액은 크진 않아요. 400에서 피해 금액이 400이죠. 그리고 자신이 얻은 이익은 60이고 어쨌든 간에 사기죄이긴 한데 이거는 범죄단체, 범단이라고 그러죠. 범죄단체 구성 혐의가 적용돼서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또 사람을 또 죽게 했던 뭐 그 죽음의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게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13년의 징역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너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근데 재판부에서는 13년을 구형을 했는데 목숨까지 잃는 일까지 발생하고 매우 불량하고 매우 치밀하게 수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도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징역 6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또 그리고 이 사람 결심 공판에 피고인 와가지고 벌을 주면 달게 받겠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또 180도 바뀐 모습도 있었고요. 유족한테 한 번도 눈도 안 마주치는 모습. 글쎄요. 이 사실 뭐 피해 금액대로 가는 것도 맞지만 지금 한 사람의 생명이 앗아간 사건이라면 조금 형이 왜냐하면 13년이면 절반 이상은 가야 되는 거거든요. 6년이면 절반 이하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유족들 입장에서는 아마 좀 많이 힘들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상황을 지켜봤던 유족의 심경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 구형이 13년이었잖아요. 가짜 김민수가 한 10년? 아니 8년만 돼도 좀 억울하지 않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6년은 조금 반절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항소를 했다는 것이 나오면 또 똑같이 할 거에 제 목숨 걸어요. 분명히 해요. 6년도 기가 차는데 항소심에 갔습니다. 항소심에서 또 6개월이 줄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또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까지 했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피고인들이 또 범액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과 수법 등을 비교적 상세히 진술을 해서 수사에 협조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가짜 김민수요. 원심에서 피해자 10명이랑 합의하고 2심에서 피해자 8명과 추가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가짜 김민수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저 양형을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정말 이렇게 허망하게 잃고 말이죠. 정말 하루하루 못 죽어서 겨우 살고 계시는데 이런 문자가 또 온대요. 엄마, 나 누구야? 나 폰 액정이 깨져가지고 나 돈 좀 보내줘. 그 문자를 요즘도 받고 계신대요. 이 보이스피싱 문자를. 죽은 아들 이름으로 된 이 문자가 날라온답니다. 승 의원님,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진짜 저는 보이스피싱 진짜 정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진짜 이거?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단하라고 말씀을 주셨고 지금 현 정부에서도 이런 어떤 서민 다중 피해에 대해서는 진짜 처벌해야 되는데 전 너무 법원이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아까 한 200만 원 정도인데 전체 금액이 100억 정도 되고 5년 했거든요. 그럼 18명한테 합의 받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10,000명, 20,000명한테는 합의 못 받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피해자가 몇 명인지를 고민 안 하고 피해를 받았던 18명 때문에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이 구형한 13년에 반도 못 미치는 형량을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은 법조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국민들 여러분께 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